자, 그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이랑 끝 단락 부분에서 이거는 너네 그냥 간단하게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뒷부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는데 좀 유념해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관사, 특히나 정관사. 여기서 더 나오면 뭐야?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 이때 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가 붙었다라고 하면 이미 앞쪽에서 나왔던 명사를 다시 지칭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앞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하면은 연결어. 이게 연결어다라고 하면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but이나 however는 for example과 같은 연결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걸 잘 봐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대명사. 뭐 가장 간단한 순서로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정관사 잘 봐야 되고 대명사 잘 봐야 되고 연결을 잘 봐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잘 보면서 그 다음에 앞뒤의 내용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지기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만한 게 없는 게 순서야. 그 다음에 너네 원래 모의고사 푼 거를 보면요, 웬만해서는 30번 이후에서 정답률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 30번 이후랑 그 다음에 35번 이후, 그 다음에 40번 전에 35번 이후부터 40번 전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만약에 글의 순서가 내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과 끝을 잘 확인하시면서 가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일단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자,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해서 이거 금문교라고 해서 불러요. 금문교가 was being designed라고 해서 설계가 되어졌다. in the mid라고 해서 1940년대에 설계됐을 때라고 해주는 거지. The United States Navy, 한마디로 미국의 해군은요 제안했어요. 색을이라고 해주는 거잖아. 자, 근데 어떤 색이야? 관계대명사 나온 거지. 그래서 앞쪽에 꾸며주는 거잖아요. That would have given. 자, 색인데 어떤 색? 주었을 색이라고 하는 거지. The landmark, 어떠한 그 지역의 상징성. A much different feel. 그 랜드마크에게 어떤 되게 색다른 어떤 감정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러한 색을 제안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색인데 어떤 색?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색을 제안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다음에서 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가주셔야 되잖아. 이 색이 어떤 색인가? 혹은 감정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인가? 혹은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맨 처음에 A에서 보시면 the color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시면 이미 color이라고 하는 색을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the color이라고 하는 거 말이 되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읽어봐야겠지만, 자, 그 색은요 had been used, 사용이 되어졌어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in the shipping industry라고 해서 어디서? 운송산업에서. to help, 자, 돕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지. object stand out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물체들이 어떻게 하도록 stand out이라고 하면 뭐예요? 원래 우리가 stand라고 하는 게 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서다 혹은 뭐 건디다 여러 뜻이 있기는 하지만 stand out이라고 하면요 그냥 밖에 서 있다라고 해서 눈에 띄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도록 만들어주는 색이었다. 그러면 얘 다음에 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뭐 가능성은 있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색을 제안했었다. 그 다음에 그 색은 아주 눈에 띄는 색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 자, 이 사람은요 also 또한 느꼈다. 대절을 이라고 하는 거지. Its brightness, 그것의 밝음이 would complement, 보충할 거야. Beautiful landscape, 그 아름다운 풍경에 over the Bay Area, 그 해변가 지역에 있는 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서 제시문 다음에 이어지게 적합해? 적합하지가 않지.
왜요? 왜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월서 때문이에요. 또한 느꼈다라고 해주는 거야 되는 거잖아. 앞쪽에서는 다른 감정을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의도를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얘도 느꼈다라고 하면은 이미 앞쪽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서 그래 순서 같은 경우에서는요, 올수 같은 경우에서도 좀 유념해서 잘 보셔야 돼요. Of course, 물론 nobody 그 어떠한 누구도요 outside the navy 한마디로 해군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누구도 주어에 no가 붙었으니까 동사에서 부정이 없더라도 부정을 해서 해주셔야겠지. 원하지 않았어요. To paint 칠하기를 the bridge 뭐를 칠하는 거야? 다리를. 여기서 그 다리라고 했으니까 얘도 뭘 가리키게 되는 거야? 앞에 나오는 금융교를 가리키게 되겠죠. With those color 그러한 색으로 and then 결국에 architect라고 해서 건축가인 이 사람은요 결정했어요 사용하기로 international orange라고 해서 그냥 이 색을이라고 해주는 거야. 뭐 이 색이 어떤 색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as 자 접속사지 뭐야 as it was 아니 나 쉼표야 뭐야 그래 안 보여. 자 접속사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것이 둘 다 어떤 거여서 visible 눈에 잘 보이고요 and pleasing to the eye 눈을 편안하게 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and를 보시면 얘는 두 개가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문같이 여기 글 같은 경우에서 얘 다음에 B가 이어지기 적절한가 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확신은 못 하겠어요. 네, 갑자기 여기서 그 누구도 칠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물론이라고 해서 일단 C까지 같이 보셔야겠죠. 네이비 해군은요 제안했어요. 대절을 이라고 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자, 이 부분이 목적어 절이 될 건데 그러면 it be 이건 좀 있다. it be painted 그것이 칠해져야 된다고 라고 하는 거야. yellow 노란색으로 with black stripes라고 해서 검은색 줄이 있는 노란색으로 라고 해주는 거야.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any accident 어떤 사건 with ships 배와. However 그러나 those colors 그러한 색은요 might well remind 아마 상기시킬 거야 사람들에게 뭐를 industrial caution tape 산업 현장의 경고 테이프를 이라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remind A요 B잖아.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자 그럼 여기서까지 봤을 때 제시문 다음에 A와 B와 C 중에서 가장 연결이 적절하게 되는 건 A는 일단 아닐 거야. 자 그럼 B와 C 중에서 뭐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C겠죠. 왜냐하면 여기 제시문 맨 끝에서 뭐라고 했어? 얘가 색을 제안했어. 어떠한 상징성 혹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C번의 내용에서가 뭐가 되었던 거야? 얘에 대한 내용이 제시를 했잖아. 제안했잖아. 노란색에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줄무늬가 있는. 그래서 당연히 그 누구도 그 색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색깔은 수년 전부터 여기에서도 사용이 되어졌거든? 이라고 하면은 B와 A 중에 뭘로 가야 돼요? C 다음에 여기 다음에서 뭘로 가야 돼? 일단 맨 처음에선 C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 거야. 그 다음에 B와 A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맨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산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 있었어? 여기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 색은 수년간 여기서 사용이 되어졌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처음과 끝을 잘 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산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로서 연결을 할 수 있는 A.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B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됐을 때 문장의 내용, 이제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주제가 되어져요.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 내용까지야. 그래서 해군이 제안한 거야 이거는. 해군이 제안했다. 색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해군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예요? 왜 이렇게 제안했냐라고 하는 설명인 거지.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까지는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야? 이 제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반응.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 문장 이후에서 인터내셔널 오렌지 선택 미국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딱 이 단락 같은 경우가 이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살짝씩 섞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명사, 정관사 연결어를 잘 보시든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처음과 끝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방향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 라고 하시면 이건 평소에 글을 많이 보셔야 돼.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으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책을 안 읽었다 평소에 라고 하면요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힘들다. 글에 대한 이해력을 늘리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만 해석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석하셨으면 많이 힘들다.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왜 안 하고 바로 6번부터 가냐 라고 하면 위에 거? 위에 건 지문이 조금 쉬워. 네, 얘는요 지문이 그렇게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밑에서 이거 하나 설명해 줘야지. 예.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아주 중요해지는 문장 문법이야. 현재에서는 내신형 문법에 해당해. 그래서 이거 저번에 만들었던 데일리에서 헬프랑 헬프스 물어보는 문제가 얘네의 문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먼저 주장이라고 하는 동사 뭐 있어요? insist 있지. 주장하다. 제안하다 뭐 있어요? suggest 있어요. 자, 요구하다 뭐 있어? demand 있어요. 명령 뭐 있어? order이 있어요. 잠깐만. 자, order이 있어. 이러한 동사 다음에 100절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 should가 생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당연히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만 남는 거야. 얘가 생략이 됐다라고 해서 얘가 아예 안 쓰였다라고 하는 걸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의 흔적을, 얘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겨주자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동사 원형. 자, 그러면 이때 해석을 하실 때 주장했다,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라고 하는 거잖아. 애초에 이때 should의 의미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뭘 전달하는 거야? 일종의 당위성의 내용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동사 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이때 만약에 여기 자리에 저번에 만들었던 데일리처럼 헬프와 헬프스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다,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고 라는 내용에서 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 자,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기브업이냐 게이브업이냐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가 지금 과거 시제니까 원래 같았다 라고 하면은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게이브업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주장하다 라고 하는 동사니까 그럼 should가 생략됐다 라고 해서 기브라고 써야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답이 뭐냐 라고 하면 두 개 다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주장한 거야. A가 양보해야지 B를 포기해야지 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뭐야? should가 아예 안 쓰였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했어. A가 포기했어. B를. B라. 얘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밑에 것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전달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해석 문제에 가깝다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여기 그냥 선지 하나 주면 돼. 그럼 여기서 얘 원래 형태가 뭐여야 돼? 여기서 동사 원형 쓰여야 되는 거 맞아? 앞에 조동사 없는데? 그냥 주어 나오고 나서 그냥 동사 자리인데 동사 원형이네? 비동사에? 맞을까? 라고 하는 걸로 물어보면 이거 일반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틀렸다 해. 이시잖아. 그럼 이지나 먼저 둘 중에 하나여야지. B가 동사 원형이 어떻게 쓰여?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should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동사 원형으로 남겨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한 이 당위성의 내용도 원래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가정법으로 설명해 드려야 돼.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5분 정도? 20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그거 설명 안 할 거야. 궁금하면 따로 와. 설명해 드릴게. 다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떤 학교든 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떤 학교에서든 적용이 가능한 고등학교의 내용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게 각 고등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성향,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야기해주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넘어가셔서 보시면 동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거든.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소속이다 라고 해서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이라고 해서 이 I의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다 라고 해서 하나의 소유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라서 오브라고 해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와 함께 제공하다 라고 하는 거이고요. 이때 with 대신에 꿀이나 to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B와 A의 순서가 바뀌거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그냥 단어와 전치사의 쓰임 정도는요 외워주세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너네들을 데리고 전치사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 나 1시간 필요해 최소. 아니면 전치사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러면 전공책 한 권이야. 그렇게 전치사 파고들 거 아니잖아. 그죠? 전치사가 그렇게 문제에서 많이 나와? 안 나와. 그냥 해석용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들 그냥 알고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너네가 여기서 많이 보는 거 뭐 있어? 일단 오브 같은 경우에서 볼까? 라고 하면 remind A of B 얘 많이 봐요. inform A of B 중학교 때는 못 보지 고등학교에서 많이 봐요. accuse A of B A를 B로 고소하다 뭐 고발하다 이거는 그래 빈도수가 좀 낮아. deprive 얘는 좀 그래도 나와요. really? 많이 나와요. 그냥 A에게 B를 어떻게 동사하다 라고 하는 걸로써 아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 다음 provide는 정말 많이 나오지. 정말 많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with 대신에 전치사가 for이나 to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A, B 순서 바뀐다 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야. replace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냐. exchange A for B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 listen and talk 부분에서 교환 이야기할 때 저 환불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A를 교환하다 B로 라고 해서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서 이때 take A for B라고 하는 것도 A를 B라고 여기다 얘는 빈도수 좀 낮아요. mistake A for B 같은 경우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얘는 무조건 특히나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얘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수고 표현이야. 그래서 얘는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천천히 가도 돼. 근데 여기서 얘만은 안 돼. 얘는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랑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 되냐면 P 플러스 ING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P 플러스 I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ING 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A from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야. 달라져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추세예요. 이 아이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provide A with B, provide B for A 혹은 B to A라고 하는 것과 keep, stop, prevent A from B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해석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따져보자 라고 하면 쟤네들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회화예요. distinguish A from B. 얘는 A와 B를 구별하다 라고 하잖아. 애초에 distinguish라는 동사 자체가 구별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서 살짝 일반적인 회화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tell A from B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tell이나 know를 써도 돼요. 그래서 know A from B, tell A from B 라고 하더라도 A와 B를 구별하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표현을 못 알아봐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들도 A와 B를 구분하다 라는 의미로서 쓰인다 라고 알고 넘어가셔 주시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셔서 7번 보면서 가볼게요. 자 해석을 하면서 가셔야겠지? 오케이? 자, about 25 to 30% people. 자, 이 부분이 주어져. 이때 about 뭐뭐 대라는 전치사 아니야. 대략이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대략 25에서 30%의 사람들이요. suffer, 고통을 겪어요. from car sickness. 참을미에서부터. Their symptoms, 그들의 증상은요. 포함하고 있어요. nausea라고 해서 뭐 이거 메스꺼움이라고 하는 거. swelling, 땀나는 거, headache, 두통, and vomiting이라고 해서 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냥 현상 이야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참을미를 할 수가 있는데 참을미 하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증상이라고 하는 거에 메스꺼움, 메스? 메스꺼움, 두통, 그 다음에 땀이라고 하는 거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러면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some technological advances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부 기술적인 진보가요 만들어요 car sickness 참을미를 even worse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있어? For example 이라고 하는 연결어 부사 있었지. 그러니까 이미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나온 거야. 멀미가 이렇다. 그 다음에 멀미 증상이 이런데 나이라는 것뿐. 이 멀미가 나아질 수 있냐 하면 조금 힘들걸? 이라고 하는 거지. 자, 전기차는요 are smoother and quieter. 좀 더 부드럽고요 조용해요. 뭐보다 traditional cars라고 해서 전통적인 차. 한마디로 이건 내연기관차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랑 얘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then을 통해서요. 그래서 then은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요. 전치사로도 볼 수 있어요. 뭐와? 그래서 얘가 접속사과 전치사과를 너무 눈여겨서 보시진 않아도 돼. 비교급으로 해석이 간단하게 된다? 그럼 아무런 문제 없어. 아시겠죠? This 이건요 has the downside. 자, downside가 무슨 뜻이야? 얘는요, downside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전기차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 preventing. 자, 뭘 하게 되는 단점이야? 앞에서 나왔던 거지. prevent A from ING예요. 단점인데 승객들이 뭘 못하게 get used to the movement 라고 해서 나있는데 get used to ing 명사라고 하면 익숙해지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임에 익숙해지지 못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지. 그 탈 것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봤을 때 첫 번째가 현상을 말을 했어. 근데 그 현상 다음에 뭐라고 했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기술 발전이 어떻게 멀미를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멀미를 더 느끼지 못하도록 멀미를 줄이는 건 못해. 오히려 어떻게 해줘? 악화시켜.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움직임에 익숙해지지 못하게 만들어. With traditional cars, 뭐 전통적인 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연관시켜 acceleration, 뭐예요? 가속을 뭐와 연관을 시켜? With the sound of engine, 엔진 소리랑 연관을 시켜. Getting louder, 이때 getting louder를 엔진 보여주는 거. However, 그러나 전기차들은요, deprive, 이거는 박탈하다, 빼앗다야. 우리에게서 빼앗아요. This reference point, 이런 언급 지점, 하면 기준점들을. 그러니까 이때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앞에서 나온 거야. 가속이랑 뭘 연관시켰어? 엔진 소리랑 연관을 시켰어. 그래서 엔진 소리가 더더더 커지게 되면은 속도도 더 붙게 되는 거야. 근데 소리가 없으니까 이 기준점들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요, is the number. 자, 이거 앞에 우리 문법 때 했죠? 어법 때. the number of라고 하면 뭐뭐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의 수야? 스크린의 수야. inside electric cars. 한마디로 차량 내부에. 그러니까 이때 데이 같은 경우에서는 스크린스를 가리키겠지. 그 스크린들은요, discourage, 낙담시켜요. 그러니까 얘도 뭐랑 똑같은 거야 지금. prevent A from ING랑 똑같은 거잖아. 못하게 만들어. 승객들이 from looking outside, 밖을 보는 거야. This, 얘도 좋다. 이건요, 만들어요. 그게 힘들도. 힘들게 만들어. 근데 뭐가 힘들어지는 거야? 얘 가목적어고 뒤에가 제목적어죠. 그것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야. 그들의 위치를 in space,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또 그게 관계대명사 계속적어이죠. 악화시켜 이 상황이 symptoms of car sickness, 차멀미의 증상들. In the future, 미래에서는요, fully automated vehicles, 완전하게 자동화된 차량은요, will power make, 만들 거야. things, 이러한 일들을 even worse, 좀 더 악화되도록. This is because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The act of driving, 운전을 한다는 행위가 is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이야. 뭘 하는? 얘를 예방하는 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일단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봐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서 내용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술 발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설명이다라고 해서 전기차가,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기술 발전을 하게 된 게 전기차잖아. 전기차가 왜 더 멀미가 안 좋은가? 그리고 나중에서는 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결론을 내어지는 문제 지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번이 어디 있었냐? 자, 얘 같은 경우에서 1번 support이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럼 일단 뭘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수랑 시제랑 태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봐주셔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에서 사람들 25%에 30%의 사람들 복수니까 복수 형태 맞잖아. 그리고 지금 문장 전체에서도 보시면요, 얘도 지금 현재, 뒤에서도 현재라고 해서 시제도 딱히 건들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서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 없어. 태는 어때? support이라고 하는 거는 일형식 동사니까 무조건 능동태로 써줘야 되는 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건들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은 어디 있었냐? 2번 여기 있다. 2번 words, 이거는 비교급의 많이를 강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딱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비교급 앞에 even step, much, a lot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맞았어, 틀렸어?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라고 하면요. 일단 처음 소진아, 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네. 오케이. 자, 이때 getting 같은 경우에서는 get louder 이라고 했으니까 얘 몇 형식? 이 형식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엔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애초에 지금 이 문장에서 수동태로 쓰일 수 있는 문장 형식이 아니야. 비동사로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기서 become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 이 형식의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엔진 자체가 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얘도 맞다. 자, 그러면 4번은 어떠냐라고 하면 자, 이때 4번 같은 경우에서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굴까? 라고 하는 걸 민정아 이때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4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이 같은 경우에서는 뭘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요 앞에 나오는 passengers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여기서 위치를 인지하는 걸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면은 앞쪽에서 누구밖에 없어? 승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복수니까 복수로 받아주셔야지. 그러니까 대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다.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웨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의 현서조용법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혹시 싶어서 노파심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 난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 혹은 까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주시면 돼요. 위주드 투부정사 우리가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하죠.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내는 문제들이에요. 얘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비유주드 투 ing 얘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 그냥 뒤에 투부정사야 아니면 ing야 아니면 앞에 비동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얘는 해석 문제야. 얘도 해석밖에 답이 없어요. 고를 수 있는 게.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이미 얘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활용형 없어요? 있어요. 비유주드 투 ing 같은 경우에서는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휘를 어렵게 가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에서는 be accustomed to ing도 있어요. 얘도 익숙하다 해서 같이 알고 계셔주시는 게 좋아요. 쟤도 단어를 어렵게 쓴다라고 하면은 be used to ing 안 쓰고 얘 써요.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일상적인 표현인데 얘는 나 좀 공부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 좀 똑똑해. 글 좀 많이 읽었어. 해서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을 때 써주는 단어예요. 서구권에서는 어휘나 말투로 해서 나의 교육 수준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시겠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죠. 자, 그 다음 미안하다. 하나 더 말하고 가야 되니? 여기서 미안해요. 이거 말 안 하고 왔었구나. 이거 말하고 가야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이때 it은 뭘 가리키는 거야? 이때 it은 뒤에 나오는 for부터 스페이스까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목적어, 얘를 진목적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할 거예요.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인 경우에, 그리고 오형식의 문장 구조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야. 오형식의 문장 구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많이 쓰인다라고 할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목적격 보호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를 받아주는 건지를 몰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얘를 넘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 it 목적의 뭐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정사 혹은 대절. 그래 문장 구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특히나 얘는 투부정사니까 은행상의 주어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요 좀 눈에 익숙하게 봐주시는 게 좋아. 특히나 이때 오형식의 구조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정말 많이 만드는 동사들은 뭐 make, believe, consider, think, find. 그래서 이 5가지 동사 다음에 이 형용사, 투부정사는 대절이야?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겠지? 하고 가도 돼. 얘들은 그만큼 많이 쓰는 아이들에 들어가. 편법이에요. 일종의. 알겠죠? 편법이긴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매우 적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얘는 나였으면 이거 시험 문제에 활용하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너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주요 문법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 계속 주요 문법이지? 이거 너네 중학교 3학년 주요 문법이야.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법이 있어? 없어. 근데 주요 문법 2개가 섞인 거야. 이러면 되게 좋아해. 어법 문제로도 괜찮고요. 서술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좀 눈여겨서 잘 봐주셔야 된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꼬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8번. 8번? 합시다. 얘도 그렇게까지 막 나쁜 질문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In the mid-1970s, 자, 1970년대 중반에 26살의 산업 디자이너가 주어져. Named Patricia Moore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얘가 PP로에서 일 꾸며주는 거잖아. 이 디자이너가 원했어요. To see 보기를 What life was like. 삶이 무엇과 같지? 80세 여성에게 라고 하는 것이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항상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첫 문장 내지 세 번째 문장 한마디로 초반에 첫 문장 내지 두 번째 문장 읽으시면서 소재는 파악하시면서 가세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힘들다면 여기서 소재는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야? 그냥 명확한 소재 있어? 하나의 대상? 그런 거 없어. 여기서는 이 아이가 이 사람 80세의 노인, 여성의 삶이 어떠할까가 궁금했다. 알고 싶었다. 그러면 이 글 자체가 뭐야? 얘가 소재야. 얘는 딱 하나의 명사라기보다는 노인의 삶이 알고 싶었다. 1970년대 라고 하는 게 소재예요. 그래서 그녀와 썼어요. 선글라스를 That made, 자, 관계대명사지. 그녀의 시력을 흐리게 만든. were 입었어요. uneven shoes. even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심지어라고 하지만 uneven이라고 하면요 평탄하지 않은 혹은 고르지 않은 균일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면 평평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평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어. So that, 자, 얘도 뭐 고등학교 때 나올 거니까 또 중학교 때 나왔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평평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어. 왜? 그녀가 필요하기 위해서 a stick 지팡이가 door 걷기 위해서 and even put on makeup 그리고 심지어 뭘 했대요? 썼어요. 메이크업을 한마디로 화장을 했다. to appear 보이기 위해서 old 나이가 들게 wrinkly 그리고 주름지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지문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의 내용이 뭐야? 노인의 삶 체험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얘가 주제이면서 소재야. 노인의 삶을 체험하는 거야.
그 다음에서는 설명이에요. 여기서 왜 끄는 거냐면 결국에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의 내용이 신체, 시각, 그 다음 외모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불편함을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서도 보시면요, 그녀는요 보냈대요 several weeks, years, 몇 년을 경험하면서 라고 하는 ing지. 이거 같은 데서 원래 부사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 ing를 쓸게요. 그래서 spend 시간 ing를 쓰잖아요. 자, 경험해서 보냈어요. everyday challenges, 매일매일의 도전을 faced by elderly, 나이가 든 노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such as going upstairs and downstairs, catching buses, and opening lift rules,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까지가 얘네들이 뭐야? 그냥 예시 간단하게 들어주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these experiences, 이 경험들이 how 도와줘요 그녀가 design, 설계하도록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야? could be more easily used, 좀 더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by everyone, 모두에 의해서. people, 사람들은요 연관시켜요 her innovation, 그녀의 혁신을. 자, 뭐와? with the birth of universal design, 탄생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universal design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야? an approach, 접근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접근? 뭐 추구하는 접근이 있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모든 나이대와 능력들을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모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 결론에서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제를 설명했고요. 결론에서는 뭘 말했어요? 지금 그래서 경험을 했잖아. 그죠? 불편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글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뭘 고르는 문제였냐? 제목이었냐? 제목이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결국에 이 주제와 이 결론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1번에서 보시면 왜 it is important, 중요한가? 나이 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라고 하는 내용 없어요. 지금 이 글의 내용에서는 디자인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체 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어. 제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지문에 대입하지 마. 아시겠죠? 착한 지문이다, 착한 글이다 라고 해서 얘가 답이겠지 하지 마. 제발. Universal Design. 자, 이거 소재는 나왔어요. Not just for the elderly. 단순하게 누굴 위한 게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거 맞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Universal Design이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나이대, 모든 능력이,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걸 답으로 부른다라고 어떤 사람이야? 쭉 눈으로 훑어가지고 맨 마지막 거에서 눈에 꽂힌 단어들 가지고 지문, 선지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틀리지. 자, challenges, 도전이에요. That the elderly face every day. 노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이 내용 있긴 있었지. 근데 이게 제목은 안 되지. Amazing success. 자, 놀라운 성공이에요. 80대 디자이너의. 이거 아니잖아. Understanding. 자, 이해하는 거야. Elderly. 노인들을 to design better product. 더 좋은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뭐 했던 거야? 주제를 삼았던 게 이거였었잖아. 그래서 주제와 결론이 같이 연관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지문들이 은근히 더 어려워져. 예시만으로 이제 만들어진 질문 같은 경우에서가요, 제목, 주장, 요지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 그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예시만으로 이루어진 질문이 그게 제일 활용하기 좋은 방향이야. 자, 넘어갈게요. 자,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목적어로 절이 쓰인 경우에 유의하라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마디로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명사 같은 경우에서 접속사가 있어서 대시 있었고 whether이 있었잖아. 이거는 너네 주어 할 때도 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관계사 그래서 what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은 전부 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어찌됐든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간에 주어 동사로 해서 뒤에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똑같이 명사절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thinks 다음에 접속사 that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 그냥 평탄하게 간 거지. 그리고 and를 통해서 접속사와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장의 방향이니까 넘어가고요. 밑에서 보면은 자, found that 접속사 나왔어. 자, 그 다음에 people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붙었네. who부터 어디까지? 앞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붙어가지고 동사가 뒤로 밀려났잖아.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동사다, 누구의 주어고 누구의 동사다 라고 하는 걸 알아보일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필요해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그러면은 그때 원래본에서 풀 때 보니까 너네 쭉 그냥 눈으로 훑어서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 이러면은 그냥 주어 동사의 의미만 갖고서 그냥 머릿속에서 짜맞히실 수밖에 없어. 이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글은 절대 못 읽어. 이렇게 되면 절대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는 있어. 너네가 문장을 그렇게 많이 접한다면. 근데 너네가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거 아니잖아? 그지? 수학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구문 분석하시면서 가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거냐면 접속사, 한마디로 목적어절에 접속사 that을 쓰든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을 쓰든 해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종속절이 합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잘 구분하셔서 가셔야 된다. 지금은 관계대명사절이 나온 거지만 다르게 해서 그냥 여기서 that, when 주어 동사, 그 다음에 people are at higher risk라고 해서 부사절이 따로 들어갈 수도 있어. 실제로 이런 문장도 많아. 보다 보면은 접속사 다음에 바로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와가지고 이게 뭔 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읽기 위해서 구문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맞니? 어쨌든 얘도 보시면 자, 그가 말했대요. 접속사 대절이죠. 그가 뭐 할 거야? 줄 거야. 그의 아들에게 present. 뭐 이거는 간단하네. 뭐 every other day 매 격일마다 he never realized that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문장이 아닌데. 자, 접속사 생략됐다.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if나 whether 목적으로 쓰인 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단어이 뭐냐? 근데 그걸 지금 나오네.
여기만 있잖아. if나 whether.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장으로 나온 게 다 동사의 목적어절로 들어가져 있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듯이 if 같은 경우에서는 뭐뭐 인지한지로 쓰일 수 있을 때는 동사의 목적어로 들어가는 거. whether 같은 경우에서는 명사절로 들어갔을 때 딱히 주어나 목적어, 부어 상관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도 앞에서 이제 접속사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주어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추가로 더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know라고 하는 목적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절로 쭉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whether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decid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절로서 쭉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if 바로 다음에 or not 나올 수 없고요. 문장 맨 끝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비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요구를 하시면 얘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고 가세요.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문장 맨 끝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하셔라 라고 하는, 안 써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임이 많은 거는 if가 쓰임이 이제 whether이 쓰임이 많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하면서 갑시다. 자, 아마 이거 하면 끝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여기서는요, our 그룹, our은 한마디로 그냥 섬이다 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뭉텅이로 묻혀진 뭐 제도의 섬이다 라고 하는 건데, in the rules automatic 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네 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문장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얼른 접속사 나왔지. 비록 그들이 controlled, 정말 통제가 되어진다, 한마디로 지배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지배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덴마크에 의해서 되기는 하지만 그들은요 have 갖고 있어요. their own government, 그들 자신만의 정부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얘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현재 상황을 전달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 섬이 있고 얘네들은 덴마크령이기는 하지만 자치정부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섬에 사람들은요 hunt, harlot whales라고 해서 사냥을 해요. 고래를 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현상의 내용을 전달? 그냥 정리를 하면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제도의 고래 사냥. 지금 여기서 이제 고래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딱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할게요. 제도의 고래 사냥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고래 사냥 이야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들은요 have done, 해왔어요. 이것을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이때 this다라고 하는 것도 누굴 가르쳐주는 거야? 헌트를 가르쳐주는 거겠지. 자, so 그래서 well meat, 고래고기가요 and blubber 이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옆에서 뭐라고 나있니? 밑에 나와있지. 지방. 맞지. 고기와 지방이 are important parts,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of the local diet, 지역 식단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냥 고래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때 고래 사냥의 전통 정도를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거야. 수세기가 됐고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서 식단이라고 했으니까 지역 음식에서. 자, 근데 정부가요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인생략 된 거야. 앞에서 설명한 걸 같이 연관지어서 봐보자 라고 하면 The killing of whales, 고래의 죽임이 is not done for profit, 행해지지는 않았어 이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비동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hould가 아예 쓰였다고 안 보는 거야. Most of whale meat, 대부분의 고래고기와 그 다음에 지방은요 is distributed, 분배가 되어져요 for free, 공짜로 to the local community, 지역 공동체에게. 알죠? 자, 접속사죠. 일부가 is sold, 팔리기는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야? 정부의 방침 같은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정부가 조금은 그래도 행해지지 않았다 이윤을 위해서 일부가 8분. 그래서 multiple hunts 다수의 사냥이 are held 개최가 되어져요. each year 매년마다 under the strict supervision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에 지역 정부에라고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There is a law. 자, 그래서 여기서 얘 유도부사죠.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법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얘 주상명사니까 법인 관계대명사구나 그냥. 자, 법인데 무슨 법이에요? 말을 하는 법이에요. 각각의 killing 사냥이 must take place 일어나야만 해요. As quick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The government 정부가요 주장을 해요. 대절을 목적어죠. Average annual catch 평균적인 매년마다의 포획 한마디로 사냥 수가 is only about 800 whales. 대략 800마리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부 다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정부 규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at 이라고 해서 이때 that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 나오는 that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요. This is a small percentage.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this라고 하면은 얘는 뭘 가리키겠어? 매년 이마다 이 정도 사냥. 이거 되게 작은 퍼센트야. 전체적인 Parallel Whale Population 고개의 개체 수에 비해서. 그러나 뭐 부사죠. Environmental groups 환경단체는요 여전히 question 의문을 제기해요. whether there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뭐. This practice 이 관습 이 관행이 이 시행이 should be allowed. 자 여기서 whethe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이 되어져야 되냐 아니냐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돼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맨 처음에 정부 규제나 혹은 사냥 방식이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했던 거야? 여기서 정부가 일종의 문제 제기이기는 해요. 근데 그 문제 제기가 살짝 말이 축약에 대해서 잘 안 보일 뿐이야. 정부가 주장을 한 거야. 연간 8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그래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덧붙이는 설명인 거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 환경단체의 의문 제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까? 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열 나왔던 것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아마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대열과 희열 나오면서는요 항상 동사주의 순서로 부치가 되어져야 돼요. 이때 대열과 희열은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고요. 뭐 다른 말로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이야기를 부르는 아이들이야. 이때 주어 동사가 바뀔 때는요 동사의 종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꾸는 거니까. 다만 주어가 대명사다라고 하면은 항상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주셔야겠다. 자, 그럼 이걸 지금 여기서 대열과 희열밖에 없으면 왜 말하냐? 얘는 뭐라고 했어? 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부사가 맨 처음 앞에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A에 있어요. 주어 동사 부사잖아. 전치사 명사니까. 그럼 이때 in A라고 하면은 얘 도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들림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였다라고 하면 he is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언제 보게 돼요?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보게 될 거야. 교과서에서. 근데 딱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실 확률도 되게 커요. 애초에 제 시작 지점이 대열과 희열이니까.
그래서 부사가 저렇게 문장 맨 처음에 나오면 도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알고 넘어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데일리 통해서 알려준 도치가 총 두 가지야. 부정어 도치랑 부사어 도치.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너네가 제일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보호 도치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아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해서 고등학교 그 다음 수능에서 쓰이게 되는 도치법들은 다 한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저거랑 한 가지만 더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가장 주요 문법으로서 많이 다루는 게 부정어 도치니까 그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셔라. 그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